안녕하십니까, 정전화무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한 주 첫날 월요일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 덕분에 저는 또 오늘 또 이렇게 힘을 얻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댓글이 좀 적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그러나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성도 하면서 또 다시 준비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봄이 우리 곁에 다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절기에는 더욱더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지난 겨울에 했던 그 분위기도 조금 벗을 수 있는 집안 환경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유진양의 경북일보와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유진양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참 그 중학교 3학년 15 먹은 소녀가 이런 무게감 있고 참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나치고 흘려들으면은 뭐 그냥 그 미스트로 끝나고 소감을 얘기하는가 보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유진양의 말을 분석을 해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른된 입장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우리 유진양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유진양이 정치인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은 아마 이 언론 매체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그리 대단했느냐라고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별 아닌 그냥 흘러가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유진양이 오늘 기자회견 앞에 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 외모도 완전히 성숙된 여성의 이미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딱딱 끊어서 또 그 중요한 얘기 할 때는 탁 바른 자세를 해서 얼굴 방글방글 웃고 이렇게 하다가도 딱 굳은 표정으로 내뱉는 그 말을 볼 때, 야, 참, 거기다가 또 포항에 있는데, 포항 경상도 사투리 일체 사용하지 않고 표준말로 사용하는 모습 보고, 야, 우리 유진양 참 대단하다. 어떻게 15세 중학교 3학년인 저렇게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참 힘이 들 텐데 저런 인터뷰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카메라가 후레쉬가 터지고 그 앞에 기자들이 있고 카메라를 대면은 물론 이미 카메라 앞에 많이 서봤지만 그러나 노래하는 자리와 또 인터뷰하는 자리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그 경북일보에서 김용국 기자라는 분과 이미 세 번째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을 하고 이제 미스트롯이 끝나고 유진양 그 휴식 기간에 들어갔는데 외부에서 수없이 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 사양하고 이제 두 번 경북일보 김용국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것을 살려서 흔쾌히 요청을 해서 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진양이 참 그 경북일보와는 두 번을 했으니까 이미 약간의 면이 있으니까 좀 인터뷰가 좀 쉽게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냥 무대 경험을 살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그 다음에 가수라는 꿈을 확실하게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팬분들께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아주 평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자가 유진양에게 좋아하는 과목이 뭐가 혹시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스트롯을 하면서 이 미스트롯에 거기 가서 많은 언니들도 사귀고 또 연습도 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일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미스트롯도 한 사회의 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사회를 이런 사회도 참 재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사회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 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15세 소년이 미스트롯을 경험하면서 언니들도 알고 이거는 어디 가도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별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 자, 이 미스트롯을 하는 과정도 이런 사회와 언니들 만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진양이 그냥 미스트롯 요거 단순하게 노래하는 요것만 얘기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TV조선에 제기하고 얘기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유진양이 그걸 모를까요? 이미 내용을 다 들어왔고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듣지 못했을지언정 이제는 듣고 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미스트롯을 언급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제작들의 간섭과 노래 부분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포함을 한 사회, 이것도 사회의 한 부분이구나. 그동안에 내가 참 다른 타 방송사에서 이 경연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유진양이 여기에 가서 정말 뼈저리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느꼈다. 자, 그래서 참 이거 하나하나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니까 참 재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인문계열로 가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추억도 쌓고 싶고 그래서 나는 예능학교를 안 가고 인문고등학교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깜짝 놀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기자가 또 가수 말고 또 다른 꿈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 유진양이 방금도 사회가 참 재밌다. 그래서 그 해보겠다. 그래서 사회와 또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미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 많이 언급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어른들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리학과 사회학을 곁들여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회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엄청나게 안 넓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심리학도 인간 심리학이 있고 또 심리학 사람들 심리를 치유해 주는 방법도 음악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그림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대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진양 노래를 하니까 특히나 콕 집어서 노래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노래와 이 말로 같이 심리학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기자가 또 뭐라고 질문을 했냐 하면은 자신의 MBTI는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MBTI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MBTI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이 MBTI의 약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성격 유형이란, 제가 여기에 MBTI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은 심리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MBTI라는 말이, 기자가 이게 뭐 자신의 MBTI는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진 양이 바로 대답하기를 이거 INFP입니다. INFP라고 생각합니다. INFP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INFP. INFP라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뭐 영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노래, 유진 양에 대해서 노래 얘기를 할 때 수차 얘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으로 노래해야 된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것을 노래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유진 양이 어떻게 이 INFP라는 단어를 알매, 어떻게 MBTI라는 용어를 아는가. 저는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 유진 양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래서 저는 예술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INFP라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하고, 뭐 아무튼 예술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진 양이 그러면은 이 MBTI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격 유형의 심리학 분석 심리학을 얘기하는데, 이 심리학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선구자적인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의 심리학자이면서 심리 의사이기도 했던 그 바로 칼을 융, 줄이면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 분석 개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INFP라는 이 자유로운 영혼에 관한 책을 써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BTS, 그 BTS 방탄소년단, 여기에서도 요번에 신곡 앨범을 냈었는데도 여기에도 이분의 칼 융, 이분의 심리학 이론에 관한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신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깜짝을 놓고 극찬을 해갔다고 하는데, 이 바로 이 심리학의 칼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했는 그 이론이 바로 MBTI, INFP. 그러니까 INFP, 이게 종류가 한 4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유진 양은 자유로운 영혼 INFP라는 얘기를 딱 던졌습니다. 저는 그때 와, 이런 친구가 봤나? 어떻게 중학교 3학년이 이런 얘기를,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을 할 줄 알고 바로 MBTI라고 물었을 때 바로 INFP라고 대답을 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 INFP 성격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남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롭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그거를 속에서는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성격,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 무대에서 박선주가 얘기했던 심사평가, 그 다음에 조영수가 예선 1차에서 하트는 줬지만은 그래도 석연찮은 하트. 그래서 다음에는 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줬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비판하는 쪽, 이런 거를 못 참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성격 소유자가 바로 이 INFP라는 이 성격 소유자. 그래서 유진 양은 그냥 나훈아님이 얘기하는 자유로운 트로트를 하려면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훈장 주소도 거절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사회 그냥 모든 분야의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고 예술 분야에 있어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 INFP 성격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진장이 참 이런 얘기를 어떻게 중학교 3학년이 하는가. 그러니까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 서고, 그러니까 소수자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인프피 성격 소유자, 이 칼 융이라는 심리 분석학자가 이론을 제기한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유진양은 바로 이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 분야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을 뱉었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탁 듣고 그래, 맞다. 우리 유진양이 한 얘기가 그 무대에서 박선주가 얘기할 때, 조영수가 얘기할 때 우리 유진양 표정 여러분 보셨죠? 바로 이 인프피 성격이 하고 다 남을 비판하고 약자를 누르고 내가 지위를 뺏으려고 하고 위에서 누르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또 자존심은, 내적인 자존심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이래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그거는 마음에서 그대로,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유진양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인성이 참 착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유진양이 지난번에 옥수수를 사고 할머니에게 돈을 그 옥수수 가격보다 더 많이 준 그 예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유진양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우리 유진양이 그동안에 참 수많은 것을 봐오면서 바로 유진양은 성격 자체가 그런 아이구나. 그래서 조영수고 박선주가 얘기할 때 그 참 속으로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거를 생각할 때 저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참 어린 유진양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못하다. 남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미스트롯이라는 그 조그마한 사회의 한 부분 속에서 이 어린 친구에게 얼마나 상처와 물론 상처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배우는 게 있죠. 배우는 게 있는데 너무 혹독하게.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짜여진 규칙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기에서 자신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다른 경연대회는 그냥 가서 부르고 잠시 하고 했는데 이번 미스트롯과는 다르죠. 그래서 유진양이 물었습니다. 기자가 또 다음에 또 경연대회가 있으면 도전하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그때 표정 보셨죠? 다른 얘기할 때는 방글방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경연 무대에 설 수 있겠느냐 얘기했을 때는 딱 한마디로 안 선다고 얘기했죠. 서지 않을 겁니다 얘기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진양은 틀에 얽매이고 짜여진 규칙 속에서 맞추어 가지고 나는 노래하기 싫다. 다른 생활하고 다르게 나는 노래만큼은 짜여진 틀 속에서 안 하고 싶고 그냥 나 혼자 하고 싶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진양의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러나 유진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2번이나 질문에 반복했는 게 바로 뭐냐, 미스 유랑단 리허설 때까지는 2번 리허설을 했는데 2번 다 실패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막상 녹화할 때는 그 최마술사하고 잘 그게 되어서 성공했다. 그래서 너무 기적이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실수 안 하고 했는 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물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가장 힘들었던 것 가장 여튼 2가지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진양의 우리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냥 겉으로 보이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다 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유진양의 지금까지 모습은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진성이었다. 진심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유진 양을 응원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낸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부족함도 경연을 통해서 부족함도 느꼈고 발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도 가졌다. 이제 실력을 쌓아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다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유진 양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박수를 보내주고 또 유진 양 직접 운영하는 전유진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아직까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유진 양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자 그렇게 우리 유진 양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면은 우리 유진 양은 자유롭게 정말 우리의 가슴을 건드려 주는 그러한 멋진 노래로 우리를 마음을 치유해 주고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우리 유진 양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유진 양이 그동안에 왜 그랬는가 다 느껴질 겁니다. 참, 불의를 보면은 마음속은 정말 용광로가 타오르는 그 불길이 마음속에서는 뜨거워지고 있지만은 여자 어린 소녀의 몸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박선주, 조영수 그렇게 평을 해도 어떻게 어리고 어른 같으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게 어떻게 조절이 된다고 하지만은 어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까지는 경지에 못 올라갔으니까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는 거죠. 자, 그런 어른들의 무자비한 그 미스트롯 제작진과 그 심사위원들의 그 무자비한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미안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분들이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진 양에 대해서 좀 알아라고. 자, 우리 유진 양 마음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